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CWM. Today is June 22nd. We invited a special speaker today talking about estate and capital gain tax reduction plan. Well, sometimes we call an alternative of 1031 exchange program. So today's speaker is Albert Lee. He's the CEO. 우리 이사장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자주 우리 스피커로 들어오시죠.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이제 상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이제 특히 텍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프로페셔널 분들한테 가장 요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1031 익스체인지 그거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일단은 제가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쉐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퇴 플랜을 하는 회사예요. 은퇴 플랜을 하는 회사인데 손님들한테 은퇴 플랜을 제공해드리는 근데 은퇴 플랜이라는 게 결국은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남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남겨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텍스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은행도 아니고 증권회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이 회사들하고 컨트랙이 돼 있어서 손님들이 뭐 IRA나 뭐 401k나 또는 뭐 라이프 인슈런스나 또는 개인 연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실 때 저희가 여기 있는 회사들을 연결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많이 벌어도 인컴 텍스를 내야 되고 쓸 때도 또 텍스를 내죠. 쓸 때도 텍스를 낸다는 얘기는 이제 소셜 스큐리티 받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세금을 냅니다. 또 뭐 401k나 IRA 찾을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예. 제가 참 출장을 요새 많이 다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다녀요. 근데 타주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도 그렇고 뭐 뉴욕, 뉴저지는 당연하고요. 이 부분을 제일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이 캐피탈 게인 텍스죠. 그리고 또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에스테이트 텍스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캐피탈 게인 텍스와 에스테이트 텍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에요. 이런 그 플랜을 변호사님이나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손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에스테이트 텍스와 통틀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일이 에스테이트 텍스와 관련된 얘기인데, 소위 에스테이트 텍스라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상속세, 그렇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텍스죠. 양도세 한국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 텍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직계가 아닌 제3자한테 이렇게 이 재산이 내려갈 때는 이제 인헤리턴스 텍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프트 텍스, 증여, 거기에 관련된 텍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세금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정말 10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10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한두 개 잘못 알아가지고 적게는 몇만 불, 많게는 몇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이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뭐 지도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이 뉴욕하고 뉴저지가 조금 불리한 주예요. 이 상속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뉴욕은 590만 불 돼 있고 뭐 3.6%, 뭐 1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욕주에 사시는 분, 그리고 뉴욕주에 부동산이 이제 이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590만 불에서 105%.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계산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590만 불에서 105%, 0.5%가 넘어가는 재산, 약 600만 불이 좀 넘겠죠. 그런 재산이 있으시면 뉴욕 스테이트 텍스가 나와요.
이건 뭐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절대 실숫자는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100만 불 가까이. 근데 뉴저지는 없어요. 뉴저지는 또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주상속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뉴욕은 주상속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뉴저지는 또 여기 파랗게 돼 있죠. 뉴저지는 인헤리턴스 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내 형제나 또는 뭐 조카 이렇게 이제 이 직계가 아닌 반계 쪽으로 재산이 내려갈 땐 또 뉴저지는 또 텍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더럴 텍스가 또 따로 있죠. 아시겠지만 모든 텍스가 이 미국은 주 따로 이제 연방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연방 텍스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금액 이것도 역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서 사시는 싱글이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6밀리언 이상 자산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법이 이 상속세를 9개월 안에 갖다 내야 돼요. 끝에. 그러면은 갑자기 그 이 많은 돈을 만들기 어려우면 이제 가쁘게 있는 부동산을 막 급하게 팔아야 되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뭐 1,000만 불, 뭐 1,200만 불 이상 그 이그젬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페더럴 이그젬션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맞는데 2026년도에는 1인당 그 페더럴 에스테이트 그 크레딧 이제 이그젬션이 5밀리언으로 떨어져요. 그거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026년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 특히 뉴욕주에 사시는 분은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히스토리가 1997년서부터 2020년까지 에스테이트 텍스 이그젬션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1,200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2026년도에는 1인당 5밀리언으로 상속세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그 한국 분들 특히 자산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1,200만 불 넘지 않는데 무슨 상속세 걱정? 아닙니다. 2026년도부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1인당 상속세 면제 금액, 텍스 이그젬션이 5밀리언 떨어져요. 근데 참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2010년도를 보시면 5밀리언 or 제로로 돼 있죠. 2010년도에는 미국의,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돌아가신 모든 미국 사람, 미국 분들한테는 상속세를 걷지 않은 해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이때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 한 분은 뉴욕 그 양키스 구단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구단주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수십억 불을 자손들한테 남겼는데 세금을 1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이 그 페미니는 어떻게 보면 대박을 맞은 거죠. 근데 지금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반대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고 재정 적자도 있고 이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해를 정해서 아예 모든 사람한테 상속세를 걷자 할 수도 있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단 몇십만 불 남겨놔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오너들 그다음에 자산가분들이 많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 클라이언트가 또는 내가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상속세를 다 내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프로페셔널들은 항상 월스트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파트가 이 캐피탈 게인 텍스예요. 여기도 역시 바이든 텍스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뉴욕이 54.3%, 또 뉴저지가 54.2%뭐 비슷해요. 어쨌든 이 숫자는 이것도 역시 지금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 37%, 뭐 35%, 뭐 요 정도일 거예요. 이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시. 근데 이 숫자는 뭐냐면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이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를.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내가 만약에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큰 부담이 오죠.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완벽하게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걸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뭐 CRT, 뭐 CLT 이렇게 이제 좀 용어가 돼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CRT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사례를. 이 Charitable Lease Trust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컨셉이 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패밀리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돈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물론 세금 혜택이 많지만 한국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막 기부를 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체리터블 리메인저 트러스트는 요즘 솔직히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이거를 설명을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세미나를 해도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텐토리온보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컨셉은 실제 사례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랜을 제가 다 짜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님들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속 플랜이라 하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디스트리뷰션 플랜을 변호사님하고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윌 또는 리빙 트러스트. 이거는 이제 내 재산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할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님 잡이에요. 저희들 잡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내 재산을 분배를 할 때, 세금 텍스 컨시퀀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분 또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많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텍스를 줄이는 플랜이 대표적으로 이제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는 이 플랜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변호사님이 하는데 이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그냥 일반 변호사는 절대 못 하세요. 이거는 그 100% 상속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 로펌이나 왜냐면 이거는 아주 그 텍스 매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텍스 어토니 분도 같이 조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로펌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야. 결론적으로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아예 제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렇게 줄여도 자산이 정말 많은 분들은 이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가.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 IRIP, 이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상속 플랜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그리고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플랜이죠. 그리고 텍스를 줄일 준비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텍스가 나오진 않아요. 아닌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끝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를 줄이는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텍스를 내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이제 완벽한 플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와 관련된 그게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팀을 에스테이트 플랜은 팀을 다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펌 또 텍스 어토니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이 리앤럼 데이널리 변호사님은 지금 그 사우스폴 빌딩 이 3층인가? 예, 거기에 이 오피스가 또 있으세요. 원래는 맨하탄에 오피스가 있으신데 이분은 또 3층에도 본인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있는 이 사이킴이라는 분은 그 대형 로펌 안에 있는 아주 유일한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 로펌 이 웹사이트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상속만 전문으로 하는 아주 그런 큰 대형 로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작년에 만난 분인데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이고 그 산호세 근처에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집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근데
이 250만 불 렌탈 프로퍼티에서 렌탈 인컴을 한 5,400불 정도 받고 계셨어요. 너무 이제 인컴이 너무 낮은 거죠. 이 밸류에 비해서.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산호세 지역은 실리콘밸리가 있어가지고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되게 낡아요. 솔직히 뭐 뉴저지, 뉴욕에 뭐 250만 불 정도면 렌트비 한 10,000불 가까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쪽은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리고 또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이 알아봤겠죠. 이 250만 불 렌탈 프로퍼티를 팔게 되면 이제 당신 CPA가 대충 계산을 해준 게 일단 롱텀 캐피탈 게인이 230만 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불 정도로 산 프로퍼티가 250만 불이나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팔게 되면 페더럴 텍스가 한 23.8%, 오바마 케어 텍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텍스가 13.3, 그래서 37%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250만 불짜리 렌탈 프로퍼티를 팔면 85만 3천 불을 세금을 내야 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건 144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파시는 거예요. 아무리 렌탈 인컴이 적게 들어와도 그래도 250만 불이라는 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팔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이제 반 정도밖에는 안 되죠. 사이즈가 돈이 확 줄어드니까 자산 가치가 못 파시게 되는 거였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체리티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게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 컨셉은 되게 간단해요. 자, 250만 불 렌탈 프로퍼티를 내가 세운 체리터블 리메이저 트러스트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명의를 타이틀을 이제 타이틀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팔게 되면 개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캐피탈 게인 텍스가 제로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250만 불이 트러스트 안으로 트러스트 내 체리터블 리메인저 트러스트 안에 있는 은행 뱅크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250만 불을 그냥 은행에 놔두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이 체리티로 이렇게 이 세금 안 내고 들어온 돈은 대부분 다 연금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요. 왜? 왜냐면 이분이 렌탈 인컴을 한 달에 5,400불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컴 이상은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허용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at least 5%, 이 5%는 개런티로 가능하고요. 어쨌든 5%에서 10%, 많게는 뭐 20%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5%, 8%이 정도 인컴을 이 체리터블의 그 트러스트에서 나한테 보내줘요. 나한테. 그걸 언제까지? for life. 평생.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그 캐피탈 게인 부동산을 팔고 은퇴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IRS가 그냥 그렇게 당을 안 해주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텍스는 안 내. 또 좋아. 하지만 나중에 at death, 사망 시, 죽을 때는 이 체리터블 트러스트 안에 남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선기관에 도네이션 하라 하는 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런 어떤 기부 이런 문화가 조금은 좀 약하죠. 체리터블한 이 컬처가 조금 약한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체리터블한 마인드 갖고 계신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여기에 돈이 이제 예를 들면 250만 불을 뭐 5%씩 평생 찾아간다 해도 1년에 한 12만 불, 10만 불 조금 넘게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돈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한 100만 불 이상도 남을 수 있고 많게는 200만 불도 남을 수 있어요. 왜? 기간이 길잖아요. 특히 젊으신 이제 나이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2밀리언 가까이가 이 체리터블에 남게 되세요. 100살까지 살아도. 왜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10%, 그러니까 250만 불에 10%면 25만 불이에요. 25만 불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 이상 남겨놓으면 상관없고 그 이하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불이 남았다? 그럼 너무 많이 남겨놨죠. 그걸 다 자선기관에 기부할 필요는 없어요. 딱 25만 불만 기부하면 됩니다. 대신에 나머지는 또 아이들한테 20년을 또 인컴 형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좀 이따가 제가 숫자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그리고 또 이 120만 불짜리 사이즈가 솔직히 뭐 사이즈가 뭐 몇천만 불짜리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가능하죠. 요거는 이제 유타 케이스인데 120만 불짜리 이제 비즈니스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 솔직히 부동산은 이 렌탈 인컴이 잘 들어오고 로케이션 좋고 그러면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이 상속을 시키셔도 돼요. 굳이 팔 필요가 없죠. 캐피탈 게인 텍스는 안 팔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처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특히 가스 스테이션, 뭐 카워시, 또 이 오토바디,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오토바디, 그다음에 땅, 웨어하우스 이런 걸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텐더링을 잘 안 하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그만 하려고 파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큰 비즈니스라도 애들이 이어받지가 않으면 결국은 파세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12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파신 거고요. 그 역시 이것도 캐피탈 게인이 한 70만 불 나왔어요. 70만 불 나오고 유타가 조금 세더라고요. 이 스테이트 텍스가. 그래서 토탈 한 38.8% 나오고 이제 텍스가 27만 불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 플랜을 안 하고 팔아버리면 100만 불도 안 되는 돈이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분도 차리티를 셋업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이 120만 불을 이 체리티에 넣고 인컴을 받아도 좋은데 한 2, 30만 불 정도는 이 캐시아웃을 원하셨어요. 그냥 또 이제 조그맣게 당신 살 집이라도 사겠다. 이런 이제 아니면 뭐 조그맣게라도 나는 뭐 콘도나 그런 거를 하나 사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120만 불을 전부 체리티블을 넣지 않고 75%만 그러니까 이 90만 불만 체리티블 유메이트 트러스트에 넣고 나머지 25%, 30만 불은 그냥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거는 캐피탈 게인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텍스를 내셔야 돼. 30만 불에 대해서는 한 8, 9만 불 정도 텍스가 나오겠죠. 근데 역시 여기도 90만 불에 대해서 5%에서 8%, 4만 5천 불에서 7만 2천 불을 매년 인컴으로 받아가고 아까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이 상황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들도 막 교회나 뭐 이런 또는 성당이나 이런 데 헌금을 하시잖아요. 기부를 하시잖아요. 뭐 10,000불을 기부하든 10만 불을 기부하든 그럴 경우에 한 30% 정도 인컴 텍스 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오케이? 바로 이 체리터블 트러스트도 120만 불, 그러니까 90만 불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자체가 도네이션 효과가 생겨요. 90만 불이. 도네이션 한 거예요. 내 체리티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90만 불에 30%면 약 27만 불 정도의 세금 공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컴 텍스 디덕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7만 불이.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다음 해에 세금을 내거나 또는 W2가 있거나 뭐 이런 1099 인컴이 있거나 여기는 렌탈 인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인컴 또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27만 불이라는 인컴 텍스 디덕션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이 절세 효과가 또 생깁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도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인컴 텍스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을 제대로 한국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는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들 이거를 셋업을 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이제 저희가 아까 그래서 이 90만 불이 됐든 250만 불이 됐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이 픽스드 인덱스 어뉴이티라는 컨셉이 있고요. 이 픽스드 인덱스 어뉴이티는 이런 컨셉이에요. 스탁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 원금이 그대로 있고 스탁이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401k나 또는 뭐 IRA나 이런 것들은 이 픽스드 인덱스로 그 옮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1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식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마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제 손님이 한두 분 계십니다. 이 연금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정말 1불도 안 떨어져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20%, 30%뭐 많게는 막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되게 안정적인 그런 이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인덱스 기반은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P 500은 뭐 미국을 대표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지금 이 체리티 안으로 들어와 있어 운영되는 그 연금도 이제 올라갑니다. 대신에 S&P 500이 폭락을 해도 그 체리티 안에 들어있는 그 내 연금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 250만 불, 아까 첫 번째 케이스, 여자분이신데 좀 젊으신 분이에요. 50대 중반. 예, 이분이 만약에 250만 불을 다 체리티에 넣고, 이제 이거를, 어뉴이티로 운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분은 60세부터 20만 불 정도면 자기는 완벽한 그 인컴이다. 이 정도만 나한테 보내주면 땡큐다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250만 불을 20만 불, 60세부터 20만 불씩 이제 인컴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기 보시면 100살까지. 예. 하지만 이건 절대 개런티는 아니에요. 예. 5% 정도 뺄 때는 개런티 넘버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더 많은 금액을 뺐기 때문에 개런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치로 보시면 되고 100살까지 20만 불을 매년 뺐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불이 거의 뭐 800만 불 넘는 그런 인컴을 가져오시게 되고 이걸 가능한 이유는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또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들어간 돈 그대로 다 남아있는 꼴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체리티 트러스트의 가장 단점이 무조건 기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기부하고 싶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 불이 들어왔으니까 25만 불,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애들한테 또 20년을 인컴 형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을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데 세금 내고 근데 플랜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이 3배, 4배, 5배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90만 불 들어가신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있으세요. 한 68세 이렇게 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90만 불에서 바로 나는 당장 인컴이 필요해 해서 7만 2천 불씩 이때 약 8% 가까이 되죠. 매년 7만 2천 불씩 이 인컴을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93세에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때 64만 8천 불이 남아요. 역시 이것도 9만 불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돈은 또 아이들한테 20년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객달 개인 텍스를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은 이런 플랜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숫자가 이건 너무 숫자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여드린 그 숫자는 다 이 평균 요 평균 요 수치예요. 9.7, 4.8, 10.7. 요거 평균이 7.95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보통 이 S&P 500의 매 평균 수익률이 8%, 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7.95%라는 숫자는 그래서 7.95%라는 그 에버리지 리턴 오브 레이스로 계산한 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250만 불이 들어갔을 때 또는 90만 불이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은 오늘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피델리티 앤 개런티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는 연금으로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은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이 픽스드 인덱스 어뉴이티 토탈 인더스트리가 약 한 1,300 그 토탈 인더스트리 마켓 쉐어 중에 탑 20 회사, 20개 회사가
거의 90%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탑 20 회사 안에서도 이 피델리티 개런티라는 회사가 넘버 4, 탑 5 안에 들 정도로 이 연금으로는 아주 유명한 회사고, 뭐 실제로 이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꼭 뭐 이런 캐피탈 게인 텍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트러스트를 셋업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뭐 401k나 IRA나 또는 뭐 스텝 IRA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도 그런 손님들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 이 굉장히 만족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이런 연금 상품이 되게 도움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